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해온 A씨가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 원 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비서의 행각에 대해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서 이웃에게 건넨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음료수를 받은 이웃 2명 중 1명은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런 표현이 어울릴까 좀 싶은데 간 큰 비서의 최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을 하면서 4년 동안 무려 21억 원을 빼돌린 전 비서에 대한 1심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5년 실형을 선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범죄로 검찰과 법원 모두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4년간 무려 21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각종의 수법으로 사기나 횡령 이렇게 이제 편취한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수법을 보시면 사문서를 위조해서 대출도 본인이 이제 직접 속여서 받아서 이것을 편취한 내용도 있고 그렇군요. 또 본인 계좌로 이제 이체하면서 본인이 사적 자금으로 사용한 전력도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제 적극적으로 속입니다. 소송 비용으로 5억 원을 보내라고 하셨다. 보내라라고 해서 5억 원까지 이제 편취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법이 불량했었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뭐 대출받은 것만 5회, 그리고 이제 자금 이체한 것만 92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00회를 누군가를 속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어떤 돈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랬군요. 반복적, 계속적 행위는 재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 비서는 구속된 직후부터 선고일 전날까지 반성문을 무려 166건이나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반성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횡령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금액을 얼마나 성실하게 변제를 하느냐, 피해 회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억 중에 상당 부분은 다 소진하고 사용하고 뭐 주식 투자하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쓰고 지금 남아있는 보증금 중 뭐 일부의 금액 2억 원 정도만 변제를 할 계획이고 뭐 앞으로 갚아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앞으로 갚아나가겠다는 건 실제로 갚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면 21억 중에 거의 10%만 지금 피해금이 회수되는 거면 그렇죠. 네. 이 법원에서도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고 그럼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처를 해주기는 좀 어려운 사건인데 본인이 이제 반성문을 그러니까 중형이 예상돼서 166건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뭐 절대 합의는 없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이 좀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게 되면 항소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감형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기나 횡령 이런 종류의 범죄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에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거든요. 즉 이 사람을 믿는 그 신뢰감을 오히려 배신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르는 사람끼리의 범죄보다 아는 사람끼리 믿어서 맡기는데 이제 범행을 한 경우 훨씬 더 가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이 피해자인 노소영 관장도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례적인 게 아니라 너무 지속적으로 4년간 계속적으로 범행의 수법을 키워가면서 그 피해 규모를 키웠던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절반이라도 뭐 피해금을 변제를 해야 합의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21억 원을 빼돌려서 어디에 썼느냐 보니까 이제 카드 대금도 그렇고 집 보증금,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아까 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 정도만 좀 남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갚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노 관장 입장에서는 이제 비서가 빼돌린 21억 원 이거 돌려받을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면 21억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은 나옵니다. 네. 문제는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이죠. 집행이 가능하려면 이 피고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재산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제 향후 5년 정도는 또 구속되면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또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것이고 그럼 출소 이후에 1에서 갚아야 되는데 1에서 갚으려면은 남은 15억 상당, 16억 상당은 어느 세월에 갚느냐라는 실질적인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 손해로 기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또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물밑 싸움이 진행 중인데요. 특히 최 회장 측에서 SK 주식은 노 관장에게 분할해줄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걸로 알려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 회장 측에서는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 간의 재산은 그 별산제, 각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특유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법리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노소영 관장 측에는 그런 민법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존의 가사 법정의 이 재산 분할 판결의 대법원의 법리는 특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상당 부분 유지 관리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한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성에도 기여했고 유지 관리에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주장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 회장 측에서 한 200조 가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만큼 상당한 양입니다. 치열하게 이제 법리 검토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 법칙 위반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짚어볼 그 내용은요, 참 안타까운 좀 사건인데 한 시각장애인이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서 이웃에게 건넸는데 이걸 받아 마신 이웃 2명 중 1명이 치료 도중에 숨을 거뒀습니다. 네.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겁니까? 네, 지난해 9월이었고요. 한 지방에 이제 본인이 자택 인근에 있는 평상에서 지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집 안에 있던 음료수,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비타민 음료수라고 착각을 해서 식용 빙초산이라고 저렇게 라벨이 적혀 있는 음료수를 지인에게 건넨 겁니다. 네. 그중에 예. 2명이 마셨고 그중에 1명은 그 자리에서 구토를 했고 치료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런 사건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독극물 살인 사건 뭐 이렇게도 불리지만 살인 사건은 아니고 정말 실수로 잘 몰라서 이렇게 착각해서 그 전달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굉장히 극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과 치사죄로 기소가 된 사안이고요. 이런 그러니까 실수가 일어난 배경에는 음료수를 건넨 사람이 시각장애 1급 장애 진단을 가진 80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이게 실제로 부주의에서 발생한 거냐 그러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아무리 음료수로 착각을 했더라도 일단 사망하는 분이 나온 만큼 결국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1심에서는 금고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시각장애인 분이다 보니까 어떤 과실이 인정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는 게 가장 높은 형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땅히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 과실로 평가하고 과실이 존재해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구분이 불가능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실수할 수 있다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확인해서 독극물을 남한테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겼고 만연히 이렇게 건넸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어떤 음식이나 음료수를 줄 때는 독극물인지 유해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정확하게 확인해서 줘야지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주다가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2년 이상 뭐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최대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감안해서 선처를 해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말씀인데
사망 사고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고의성 여부에 대한 참작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참작이 장애에 대한 있었던 참작.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양형 기준에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면 이제 감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실제 1급 장애라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문자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장애가 그렇군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주 중과실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점이 참작이 됐고 특히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 설치된 김성한 전 프로야구 선수의 조형물이 또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이게 수리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또 훼손이 된 건데 먼저 이 조형물이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2020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문화관광형 육성 산업으로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제 채택을 해서 이 패션의 거리의 어떤 상징물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예산을 들여서 추진된 상황이고 이 많이 아시는 해태의 전설 김성한 선수의 조형물이 설치가 된 것이죠. 네. 호남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강주 북구 용봉동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김 선수가 우리의 자긍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팬이 많기 때문에 이 김성한 전 프로야구 선수의 닮은 조형물과 야구 방망이를 이제 설치를 했던 사안인데 첫 번째도 이제 누군가 훼손을 했고 알려지기론 측에게 의해서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마 전에 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이 지난해 이미 한 차례 훼손이 됐어서 얼마 전에 지자체가 수리를 했는데 수리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훼손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요. 그러니까 1년 5개월 만에 이제 조형물을 복구했는데 또 수리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야구 방망이를 누군가가 가지고 뭐 장난을 한 건지 고의적으로 훼손을 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방망이가 지금 훼손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네. 사실은 저렇게 조형물이 떡하니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과 예산과 그렇죠. 관리에 들어가는 공용 재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적인 재산이 아니라 공용 재산을 지금 훼손한 것인데 네. 아마도 또다시 술에 취한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악의적이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있는 저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범인 잡아달라고 지금 수사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 조형물은 우리의 자랑과 자긍심, 우리 동네 그럼요. 자긍심으로 한 건데 예. 누군가가 자꾸 와서 훼손해갖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엄벌에 처해달라는 게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 만약 특정 인물을 찾게 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 물건 손상죄라는 게 있습니다. 손상죄. 지자체나 국가가 설치한 여러 가지 설치물이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경우인데 법정형이 낮지 않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처음에 훼손한 걸 복구하는 데 비용이 한 55만 원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을 실제 훼손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CCTV로 또 금방 특정 가능할 수도 그쵸. 있기 때문에 네. 자수하시고 피해 변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게 또 뭔가 좀 이렇게 하나로 뭔가 이렇게 쇠 재질이라든가 좀 튼튼한 재질로 이게 좀 이렇게 훼손되기 어렵게 돼 있으면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분들은 또 이게 그 올바른 정신을 또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니까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사실 광주 북구 측에서도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야구 방망이 재질도 좀 검토를 해봐라.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쇳덩어리로 해놓으면은 부시기가 쉽지 좀 않고 그렇죠. 붙어 있다거나. 네, 훼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검토를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렇군요. 기존 구조물과의 무게 증량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돼서 쉽진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주변에 안내판 설치를 조금 더 크게 강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주변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계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땐 가장 가까운데 CCTV 설치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강주 북구에서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다시 수리해서 원상 형태로 또 그 설치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